극단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고립됐을 때요.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흔히 말하기를 사방이 눈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까이에 식수가 없다면 눈을 먹는 것이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을 먹는 것은 더 심한 탈수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입에 눈을 넣으면 몸은 눈을 녹이고 덮이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몸은 더 빨리 수분을 잃게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을 먹는 건 저체온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 야생에 혼자 있는 경우라면 2배로 위험합니다. 게다가 눈에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손에 눈을 먼저 녹이고 신선하지 않고 하얗지 않은 눈은 피하세요. 만약 동상에 걸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치료하세요.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손상된 피부에 뜨거운 물을 절대 붓지 마세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즉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젖은 옷을 벗고 동상에 걸린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그 후에 손상된 신체 부위가 다시 얼지 않도록 하고 붓기를 줄이기 위해 높게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친 부위에 붕대를 감으세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라면 각각 따로 붕대를 감고 사이사이에 솜을 대서 서로 닿지 않게 하세요. 손상된 부위를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만약 야생에서 길을 잃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개울이나 작은 시냇물을 찾으세요. 더 큰 강과 합류할 때까지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좀 더 개발된 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믿지 말아야 하는 말은 동물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발견하면 우선 정화해야 해요. 우리 몸은 동물의 몸과 매우 달라요. 물을 마시기 전에 정화하지 않으면 크게 탈이 날 수 있어요. 겉보기에 깨끗한 물 속에도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해요. 민물, 샘물은 마시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세요. 소금물을 소량으로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소금물을 마시는 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탈수로 이어집니다. 소금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식히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을 잃고 절망적으로 야생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을 보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좋아요. 완벽한 피난처가 될 거예요. 근처에 나무와 불쏘시개를 구하고 성냥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유리한 것 같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건 바로 동굴 안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로 인한 연기가 아니에요. 불에서 나오는 열이 동굴의 벽과 천장을 구성하는 바위를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지도 모르고 낙석이나 산사태에 갇히게 될지도 몰라요.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동굴 바로 바깥에 불을 지피세요. 하이킹 중에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거든 즉시 멈추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계속 걷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있는 곳에 머물면서 일종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나아요. 우선 움직이면 더 빨리 탈수가 됩니다. 게다가 길을 잃은 곳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는데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매우 화가 난 벌떼를 만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벌들은 여러분이 숨을 쉬기 위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걸요. 좋은 해결책은 벌들이 쫓아오는 것을 멈출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은 피난처, 차, 집, 공중 화장실 등을 찾아서 안에 숨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뱀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쫓아내려고 할 건가요? 아니면 막대기로 찔러보시겠어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를까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파충류에게 다가가서 겁을 주어 쫓아낸다는 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뱀은 여러분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뱀은 귀가 없지만 진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대기 2개를 함께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는 것이 뱀을 후퇴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팁들이 있습니다. 만약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추락을 최대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낙하거리가 짧을수록 더 좋아요. 각 부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덤불이나 바위와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아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얼음 구멍에 빠져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면 얼음의 가장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을 움켜쥐고 몸을 밀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는 계속 깨지고 여러분은 곧 지칠 거예요. 몸이 물속에서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뻗으세요. 그 후에 물에서 나와 물개처럼 얼음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얼음 위에 도착하면 일어서지 마세요. 팔다리를 벌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더 넓은 영역에 걸쳐 분산되고 얼음이 깨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소용돌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이해한다면 소용돌이의 흐름을 이용해서 해류가 여러분을 밀어내도록 하세요. 저항하기 시작한다면 안으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소용돌이가 녹거나 바닥에 가까워지면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헤엄쳐서 도망갈 기회를 기다리세요. 지진이 발생해서 잔해 밑에 갇히게 되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또한 공기 공급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셔츠를 벗고 밑단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셔츠 목구멍을 통해 머리 위에 씁니다. 매듭은 정수리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 모래, 잔해로부터 얼굴을 보호할 임시 후드가 만들어져요. 또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제공할 거고요. 만약 퀵샌드에 갇힌다면 머리와 팔을 항상 밖으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조심스럽게 다리를 꼼지락거리기 시작하세요. 퀵샌드는 다리가 차지했던 공간을 채울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등을 대고 누워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날 거예요. 다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세요. 팔로 배영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지피기 위해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 없다면 정크푸드를 이용하세요. 프링글스, 치토스, 감자칩은 마른 잎의 효과적인 대체물입니다. 스파게티 면도 마찬가지예요.